안녕하세요. 기류의 한평살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그 얘기하고 싶은 만담거리는 냉장고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12V용 캠핑용 냉장고를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은 앞문을 여는 앞문 여닫이식,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는 윗뚜껑 방식,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저는 이름을 그렇게 지면은 두 가지 방식들이 지금 이 시장에 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식가냐 소식가냐, 또 거기다 이제 뭐를 엮고 다닐 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냉장고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스토리를 이제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짝이 달린 거보다는 위에서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방식의 냉장고를 아마존에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5년 됐어요. 5년 내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한 350불 줬나? 미제 같은 브랜드 달고 나오는 거는 2,000불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 집에 쓰는 거 더 비싸. 그 각자 취향이고. 그 냉장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사이즈가 보통 그 코카콜라 캔 24개짜리 그 팩을 갖다 2개 반을 여니까 몇 개가 들어가나? 한 50개 정도는 들어가요. 빡빡 집어야면은 그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대부분의 그 차량에서 쓰는 것들은 12V에 약 6 내지 7A, 즉 한 70W에서 한 80W 정도로 설계되는 게 이제 대부분 그 차량용 냉장고들의 통상 규격이라 사용 전력은 한 6A 정도에서 7A 정도 먹는 게 통상적입니다. 자, 내 냉장고는 좀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를 꽂아도 지금 말씀드린 6A, 7A를 종일 퍼먹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먹는 건 이제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전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컴프레셔가 1시간을 켜놓으면 1시간 내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처음 이제 빈 냉장고를 켜면은 좀 돌아가겠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온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20분 돌고 20분 쉰다든지, 그래서 1시간의 러닝 타임이 30분일 수도 있고 40분일 수도 있고, 외부 온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또 냉장고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차박 전기라고 해서 이제 전기 시스템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이제 사용처가 어디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껐다 켰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키면은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니까 1년 내내 켜두죠.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전기를 잘 먹느냐, 많이 먹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100A 배터리 가지고 1박 2일 정도 갔다 오는 거야. 좀 더 쓰면 어떻고 덜 쓰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장기간 돌아다닐 때는 이제 냉장고가 과연 이 덜덜덜덜 거리는 이 돌짝밭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잘 견뎌내느냐, 또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이제 냉동 능력이 있느냐, 또 얼마만큼 전기를 먹느냐, 또 얼마나 또 편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일반 냉장고는 앞에서 이제 미닫이 문인가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서 하지 않습니까? 편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뚜껑을 열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는 별로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비교할 거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장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첫째 뭐냐? 이게 만약에 미닫이식으로 되게 되면은 좁은 차 공간에 뻘쭘하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뭐 운전석 뒤라든지 뭐 싱크대 브레이크 세워놔야 되니까 그럼 문을 앞에서 열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돌출이 돼 있는 현상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좁은 그 저 같은 그 미니밴에서는 뭐 SUV라든지 하여튼 큰 그 차량이 아닌 바에는 이게 상당히 그 공간을 차지하고 뻘쭘합니다. 그래서 사용 그 용도 면에서는 좀 편한데 이게 참 그 냉장고가 그 등치가 있는 게 맞아 딱 뻗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공간 활용 면에서 디자인할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뭐가 이 앞에서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단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문짝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문짝을 이렇게 여니까 그 뜨거운 저 바깥의 외부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문을 열어다니까 거기에다가 단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 냉장고 사면을 다 전부 단열 처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버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천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천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110도면 얼마인가? 44도쯤 될 거예요, 섭씨. 외부 온도가. 그러면 이제 차의 실내 온도는 50도 정도는 돼요. 50도 정도. 거기에서 영하 2, 3도 정도까지 냉각을 하기에는 앞문 여닫이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데 머리가 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 문짝으로서 열 손실이 굉장히 많죠. 배터리 소모량도 굉장히 많아요. 편리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잠시 뭐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건 얼음과 뭡니까 얼음 박스보다 낫지. 얼음 박스보다 나은데 이게 이제 몇 달 몇 년을 다닐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여단이 문은 전기 소모량이 많고 좀 뻘쭘하고 그 공간을 그 좁은 그 비좁은 차에서 뻘쭘하게 막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공간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단열 처리하는데 그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제 그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다가 특별히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시에나는 뒤 트렁크가 푹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쓰고 있는 건 뭐죠?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게 그냥 평평해. 그냥 저는 이제 그 뒷 부분이 밑으로 푹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매립을 완전히 했어요. 뚜껑 위에도 보온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바닥 양 사면에를 전부 다 보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온도가 44도 뜨거운 바람이 굉장히 열싸죠. 차량 온도가 뭐 50도 55도 이렇게 돼도 제가 그런 환경에서 뭐 일주일 열흘을 타고 다녀도 냉장고 안에는 냉장고의 내용물은 영하 2도를 냉동을 시키고 저기 콜라가 다 얼음 사탕처럼 얼어 버리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보온의 덕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배터리 전략도 상당히 됐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매립을 하다 보면은 열받는 친구가 뭐냐면은 컴프레셔가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열 처리할 땐 다 해서 저는 그 컴프레셔 부분에다가 강제 송풍기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컴프레셔가 뜨거운 열을 강제로 덕트를 만들어가지고 차량의 그 아래 배관을 해서 다른 쪽으로 뺐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차가워진 부분은 아주 보온이 잘 되고 뚜껑까지 다 위에서 막아버려서 침대가 다 막아버리고 위에다 몇 겹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뒤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쬐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 효과가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왜 냉장고를 끌고 들어왔느냐 얘기의 토픽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 가게 되면은 다른 주는 잘 안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는 주법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넘어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을 검문 검색을 해요. 그래서
뭐 타주에서 오는 뭐 채소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를 전부 검문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오버랜딩을 하시다 보면은 좀 까살스러운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남미에서 칠레가 제일 까살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칠레를 지금 2번째 들어와가지고 어제는 이제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멘도사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중간 부분쯤에서 칠레의 센티아고를 넘어오려면은 안데스 산맥을 이제 건너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멘도사에서 칠레 수도인 센티아고로 넘어오는 그 구간에 안데스 산맥이 있지만은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화물 차량들과 엄청난 그 인적 물적 교류가 있는 산맥이에요. 근데 아마 이 검문소가 남미에서 가장 까살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청산을 졌는데 와서 보니까 소형 오토바이나 소형 차량들, 제 같은 SUV 이런 소형 차량들은 검사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모빌홈이나 B클래스나 A클래스처럼 큰 트럭이나 대형 버스, 관광버스 이런 큰 놈들은 또 다른 쪽에서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큰 쪽에서 하는 데는 훈련받은 개들이 수색을 해요. 아이고 나는 뭐 국경 넘으면서 개들이 말이지 무슨 채소 찾고 꿀벌, 치즈, 뭐 고기, 뭐 야채류, 쌀 다 찾아내. 나 진짜 미치겠어. 그리고 또 이제 좀 작은 차량들은 그걸 걱정을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고기를 아르헨티나에서 8kg을 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좀 특별한 비자 카드를 현금 카드를 쓰고 있어서 하여튼 아르헨티나에서 쓰면은 남들은 100원 내는데 나는 45원밖에 안 내. 그래서 페루에 이제 칠레 올 때 이제 뭐 여기서 먹고 또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를 이게 좀 조용히 좀 해라고. 그 고기를 많이 사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걱정거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나? 그래서 제 지금 침상 밑에가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먹이거리를 좀 놔뒀어요.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생고기가 아니고 이제 구워가지고 요리한 거 한 주먹만큼 놔두고 마늘 몇 개 놔두고 해가지고 이제 개한테 걸리면은 개가 그 냄새 맡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숨겨놓을까 하다가 플라스틱 그 용기에다가 다 여가지고 깨끗하게 개코가 못 맞게 다 닦아가지고 제 금고에다가 다 빼고 금고에다가 여가지고 그 금고 주변에다가는 그 오줌도 좀 발라놓고 별짓을 다 했네 정말. 그래가지고 칠레를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될 고기를 아주 좋은 고기를 샀는데 저렴하게 그거를 뺏길 수가 없잖아요. 장꾀를 부린 거지. 장꾀를 부린 거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자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에스파뇰 그러니까 뭡니까 스페인어로 물어보는데 시침 뜯다고 난 한국말밖에 못해. 영어는 요만큼밖에 못해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놓고 딴소리 하면 다 알아듣고도 딴전 피우고 앉아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검문 검색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는 없는데 엔진 보네트까지 다 열어봐. 그러니까 이제 금방 먼지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 엔진 그 안에가 그냥 먼지 투성이다 보니까 사람 손자국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닫으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뒤졌는데 뭐 당연히 이제 제 차 뒤에 트렁크도 탁 문을 열었죠. 근데 침대가 쫙 깔려 있고 뭐 거기만 빨래 좀 있으니까 그 밑에 냉장고가 깔려 있는 거는 이 조그만한 차에 뭐 여기 살림살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침대 밑에 안에 냉장고가 있을 거라고는 내가 거기다 먹잇감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걸리면은 이거 뭐 구운 고기인데 이걸 또 왜 뺏어가냐? 그것도 개가 혹시 냄새 맡으면은 마늘 냄새라든지 이제 고기 냄새를 맡고 그거를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때 냉장고를 첫 번째 칠레 들어왔을 때도 애들이 그걸 못 찾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멘도사에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제일 남미에서 까살스러운 검문소에서도 못 찾았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앞문으로 이렇게 여는 거를 딱 그 뭡니까 배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막 백발백중이야. 그때 왜 안 열어보겠어? 다 열어보고 다 뺏기지. 다 뺏겨요. 심지어는 쌀도 뺏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이 스텔스 냉장고를 침대 밑에다 넣어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뭐 더울 때 콜라 같은 거 열려면은 차를 세울 때 뒷문으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뒤에서 하면은 좀 액세스가 편해.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저녁에 잘 때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제 집사람을 앞쪽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그 침대 그 매트리스를 접어가지고 열어가지고 냉장고 뚜껑을 열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를 그때 꺼내서 재료를 꺼내서 집어넣고 해서 하루에 한 두서너 차례는 좀 불편해. 하지만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냉장고 자체가 그냥 저는 그냥 침상하고 그 컴퓨터 데스크하고 쫙 이제 그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고 이 여러 번 돌아다녔지만 내 냉장고 찾았던 그 뭡니까 그 이제 식품 검사 위원 아직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 스텔스 기능으로는 또 완전히 왕따야, 왕따. 자, 이런 생각지도 않던 또 그 개이득을 본 경우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식이 당초 차 자체에 그 뒤 트렁크가 푹 내려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그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굉장히 늘려주고 또 냉장고 높이하고 뚜껑을 딱 맞게 또 평상을 또 딱 만들었고 그 평상 그 침대 평상 위에서 또 딱 앉으니까 이 차 높이하고 머리하고 한 2-3cm가 남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룸들이 딱 맞아가지고 저는 지금도 뭐 앞으로도 뭐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업라이트형이라고 그러나 위에서 뚜껑을 이렇게 이제 여는 그런 방식을 다행히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공간 활용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사방을 갖다가 이제 그 뭡니까 보온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과 전기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못 찾아. 개도 못 찾았을 것 같아. 나는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개가 이렇게 와서 서치를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디코이들을 여기저기다 펼쳐가지고 걸리면 그거 냄새라고 이제 이렇게 딴전 피우려고 그랬었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냉장고를 선택을 하실 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의 한평살이의 조그마한 에피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